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학연계한 기업경제론을 담당하게 된 경제학과 윤상근 교수입니다. 앞에 촬영한 티칭 강사와의 그 녹화본이 날아가 버렸네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시사와 연관된 특히 취업과 창업에 연관된 용어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좀 여러분들하고 협동할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수업이 들은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는데 저는 논문이 고객과 연관된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논문을 가지고 박사의 논문을 했고요. BNK에 한 3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한다든지 외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어떤 경영평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력은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 특히 교수님 필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관된 애로사항은 항상 연구실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면은 제 역량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진로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방송 인터뷰 사진 2개 가져왔거든요. 하나는 경기에 관련된 인터뷰들이 좀 있어서 이런 인터뷰 한 거고, 하나는 대학생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과 글로벌 불황에 대한 내용, 인터뷰 내용입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면 될 것이고, 위에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있죠. 여기 다리가 있고 불빛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해수동 지역에 대한 지역인데 강안대교죠. 여러분들이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 불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토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네. 자, 최근에 교수님이 취업 창업과 관련된 내용의 부산시에서 서비스 산업 업종과 연관된 취업 창업에 대한 어떤 그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 부산 서비스 발전 위원회를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부산시 부시장님이죠.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요번 각 공기업의 기관장들이 앉아있고 교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요번은 서비스의 분과장이고 그 다음에 부산대 교수님과 이렇게 앉아서 앞으로 부산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산시가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부가가치가 없어서 이것이 생산성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민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는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방식에 의한 어떤 취업이라든지 창업 생태가 다 바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공기업의 기관장과 이제 시와 고민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언제냐면은 8월 29일 날 했네요. 이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페이지에 한번 별도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방향성을 여러분들 알아야 여러분들 앞으로 진로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방송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학년에 졸업시 또 졸업위에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때 갈 때에 여러분들이 좀 이 방송을 제대로 하는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수업할 때 항상 NCS 역량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졸업하면은 결국 두 가지 타입입니다.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두 가지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NCS라는 뭐냐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말하는 거죠. 이 체계대로 앞으로 취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습니다. 그래서 요거 NCS를 제가 이거 기말시험에 시험 내고 하는데 요거 특히 공기업, 대기업, 요즘에 중견기업도 이 NCS 역량을 가지고 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기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무에 다 도입한다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앞으로 이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인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래 본인과 개인 인적 학력, 학맥, 인맥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직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런 역량에 맞는 역량을 공부를 해나면 거기에 맞게끔 뽑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그것이 앞으로는 새로 4차 산업시대에 역량 개발 능력 중심의 채용하고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CS 채용 도입에 대한 제가 말씀 올려놨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NCS 역량은 뭐 좀 이런 여러분들이 뭐 공통 역량인데 리더십 역량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채용 단계는 직무 역량과 공통 역량을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학교 인근에 있는 그 보건병원에 본무직 면접을 갔는데 항상 물어보는 이겁니다. 우리 조직에 이런 공통 역량 이런 것이 맞느냐 이런 도전 정신부터 해가지고 뭐 조직을 이해 역량이라든지 또 정보 기술 활용 능력입니다. 이거 물어봅니다. 이 항목을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통한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차별화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는 중요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즘 시대 패러다임이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방식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니까 여러분들 역량도 여러분 스펙도 이런 그런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보면 뭐 지금 보는 컴퓨터 역량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업무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럼 이런 자격증은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기업들은 또 이런 인턴 경험도 상당히 최근에 또 중요한 이슈를 따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요즘 급부상을 좀 했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영어는 또 선택사입니다. 영어 필요 있는 업종이 있고 필요 없는 업종도 있고 여러분 진로를 선택할 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내가 영어 필요 없는데 굳이 영어를 또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토익 점수를 학생이 있는데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직종을 빼고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돼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스펙을 갖고 왔는데 없는 학생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갖추면 되겠죠.
그럼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 과목에 티칭 강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하고 같이 한번 정보 공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NCS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www.ncs.go.kr 강의 계획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이 홈페이지 가서 나에게 맞는 직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더 컨펌 해보는 시간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예시를 들어낸 거죠. 요건 나중에 별도로 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진로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이번 학기에 코로나 시대에 맞아 가지고 비대면 수업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본래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하는 수업인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강의 계획에 없던 계획이 좀 생겨서 좀 강의 첫 시간부터 이걸 하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강의 기준은 여러분 별도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이 그 주에 일어난 시사 경제 이슈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취업할 때 좀 용어, 기본적인 용어가 좀 적합한 이슈가 되는 건지 이런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NCS까지 연결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컴플리트 할 수 있다면은 인사이트 역량을 키워주겠죠. 많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용어라든지 신사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옵니다. 노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변별력을 키우는 것, 즉 인사이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같은 이 기사를 다루더라도 거기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다음번에 취업한다든지 할 때 면접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평소에 이 시간을 통해 정리를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창업 프로세스와 취업 가이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재를 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별도로 교재를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복습만 제대로 하면 될 겁니다. 자, 교과 목표는 1학기 때하고 유사한데요. 요거 개인 면담이 있는 거죠. 개인 면담. 면접과 자소서를 가지고 교수님과 반드시 면담을 해야 됩니다. 면담을 해야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평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팀별로 취업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팀별로 평가를 하고 팀별로 나중에 카카오톡 방을 개설할 겁니다. 강사와 같이 개설할 때 여기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 한 4회 정도의 외부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통해서 또 현장 방문도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 방문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변경이 있겠지만 가급적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채용 설명이라든지 취업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안에 분임 통일을 통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스펙이 어떤 건지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에도 올라가 있는데 보통 기말은 치는데 시험은 중간고사는 안 치겠습니다. 이런 평가는 이런 기준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중간고사 때 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발표 수업이 있죠. 그런 발표 수업이 2인 위주로 지금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해지면은 카카오톡에 올리겠습니다.
하는 거니 뭐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라든지 인턴, 알바 경험된 사례를 미리 정리해 주면은 대면 수업 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게 있네요. 혹시 그 사진을 어디 가서 한 찍어놨는 게 좋습니다. 사진. 자기의 개인 사진 미리 하나 정리해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멋지게 하나 찍어놔야 여러분 자소서 이력서 이런 데 좀 써물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개나갈 때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면담할 때도 반드시 자소서 이력서 쓸 때는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기 쭉 가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 더 봤습니다. 이 수업 특이한 게 또 내 알바라든지 어떤 인턴 경험을 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 덕시 확인서를 학교에 연구실에 보내줘야 됩니다. 요거는 8월 10월 초 정도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팩스를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로가 지금 이번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는 좀 강의 수강자가 확정되면은 팀별로 조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별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도 개설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은 이거 연강수 2, 3, 4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1교시는 교수님과 멘토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겹치 멘토와 각 분야 전문가를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2, 3교시 중에 2교시는 또 두 분 팀별로 이렇게 발표 사항도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 주요 행사는 10월 말 12월까지 있는데 중간 발표는 중간고사 대체를 할 것이고요. 중간 혹시 취업되는 학생이 있으면은 교수님들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11월 달에 치창업 보고서 발표하고 채용박람회 평가, 기말 평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이 있으면은 그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 주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멘토링 시간 때 별도로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은 조금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공지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지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큰 목적이 시사 경제 용어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 때나 창업 때에 어떤 면접하는 이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미리 좀 이래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서브노트 정리를 해주면은 그 부분들이 면접할 때 항상 이렇게 예상 문제로 나오거든요. 미리 조금 그 이슈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룬다는 얘기죠. 다루면 그걸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러면은 팀명별로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교수님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멘토링 역할에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창업하는 학생들은 창업앤 티칭 강사 세문의 수업을 할 건데 창업 사례와 기업체 실제
창업시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부분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포터가 간다 할 때 이런데 도움, 이분들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번에 현재 촬영 시점에 지금 14명이네요. 좀 변동이 있는데 대부분 이번에는 몇 명, 두세 명 취업한 학생도 있고 거의 다 새로 처음 든 학생이네 대부분요. 나중에 대면 수업 때 별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 4개 조 정도, 10명, 12명 하면 3개 정도 하면 딱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수업 경험이 마치고 조금 촬영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 세대하고 교수님 세대 꼰대 세대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또는 국제시장 세대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세대 미생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죠. 교수님 시대는 일단 취업을 하면 그 회사가 평생 직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험표 이런 거 따라가지고 옛날에는 입사할 때 이렇게 회사 가서 발표도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죠. 보통 한 1, 2년 근무하다가 또 여러분들 맞는 역량에 맞게 계속 이직을 하는 시대입니다. 한 직업이 내가 영원히 가는 직업이 아니십니다. 옛날에는 교수님 시대들은 한 직업이 좀 평생 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 선택한 직업이 최종지의 직업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랜서 활동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투잡, 쓰리잡도 해야 되는 시대다. 이거 이제 100세 시대 환경이 바뀐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이 여러분 다 다른데 뭐 안정성도 있고 뭔가 마음 자유로운 것도 금전의 보상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 개별적인 상황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어떤 때는 뭐 돈만 벌 수도 있고 또 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작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거하고 취업 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후기를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은 여러분들 점수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거하고 다르죠. 대학은 여러분 점수에 맞춰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졸업 후에 취업을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보통 4학년 2학기 때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고민해 부분은 최종 선택지가 시트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 해도 늦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서 교수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하고는 졸업 후에도 가정 한 1, 2년 뭐 교수님과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그게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1학년 때, 행시 2학년 때, 정보 3학년 때 비슷비슷해가지고 4학년 때 이리 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충분한 학생도 있는데 뭐 아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역량을 키우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죠.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창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모르면 교수님의 멘토링을 받아야 되겠죠. 실제 교수님이 이렇게 공기업의 면접을 간 사례인데 여러분들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면접하는 툴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뽑는 직원들의 어떤 형태죠. 지금 면접 갔는데 실제 이제 면접을 이렇게 하나, 둘, 3, 4 이렇게 4명 복수 면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면접하는 방법, 스킬 다음에 수업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바로 NC 평가로 요 면접관에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면접 점수를.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실제 간 어떤 아까 교수님 능력 단위를 봐. 요 내용 면접관에 이런 내용을 봅니다. 보험직에 가서 이런 역량이 있는지 공단에는 그런 업무를 이렇게 봤죠. 이 능력 단위와 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상황별로 이런 걸 보고 질문을 합니다. 면접 질문이죠, 이게. 그렇죠. 요 업무는 보험복지공단의 보험사업에 대한 채용 면접 질문지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이니까 민원처리 역량이라든지 민원처리 역량의 어떤 논리적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협력 태도와 관련 법규를 알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물어본 거죠. 이런 또 고객과 관련된 문제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 우리 조직에 이 사람이 효율성 있는 인재인지, 또 미래지향적 인재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미래에 없어질 직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부분은 다음에 한번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유망 직업은 이렇다는 얘기죠. 예. 일가사 워라밸 이런 부분들 있죠, 그죠? 앞으로는 고령 인구가 다문화 시대니까 이런 쪽에도 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IT 직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학과는 문과니까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IT와 연계된 산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 경제학과는 내러티브한 어떤 학문이잖아요. 내러티브라는 것은 어떤 말로서 서술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이렇게 리딩하는 게고, 그게 대칭되는 말이 멤버스죠. 멤버스는 여러분들이 이과입니다. 이과. 뭐든지 수로서 이렇게 나의 역량을 제시하는 거죠. 그것을 요즘은 두 개를 합친 것이 융복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스와 내러티브를 합친 역량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멤버스적인 역량만 있으면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근데 내러티브적인 역량만 있으면 약간의 뭡니까? 얇은 지식, 그리고 여러분 정권시장에 여러분들 보면 개미하죠. 개미 정도 지식을 가 있다. 그래서 깊이 없는 지식을 갖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뭐라냐 마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러티브와 멤버스적인 역량을 같이 갖추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